오늘 아시아 증시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를 소화하면서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8년 만에 강등된 미국 신용등급의 어지러운 모습인데요. 특히 우리 증시는 2600선이 붕괴되기도 했지만 예고된 장기성 재료인 만큼 영향은 제한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은 CATL의 홍콩 상장이 예정된 점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현재 상해 종합지수와 대만 가권지수 그리고 항생지수까지 나란히 하락불 켜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일본 증시는 내림세를 보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수출주나 수소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본 정부가 수소차에 연료보조금 지급이라는 부양책을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친환경 쪽이 시세를 내주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일단 오늘은 신용등급 강등 이슈에 강하게 반응하면서 대형주가 밀리면서 지수는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이 시각 현재 0.71%, 0.7%가량 하락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엔이 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유엔은 인도가 올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이 될 것이며 올 회계연도 성장률을 6.3%에 이를 걸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 상향 전망이 나오면서 인도 증시는 오늘 낙폭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장 IT단에서 반응이 나오면서 현재 하락폭을 많이 축소한 모습이고요. 현재는 빨간불을 켜면서 보합권에서 82,33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는 글로벌 이슈, 미국 신용 강등 후폭풍에 빠진 모습입니다. 전거래일보다 더 큰 하락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21,520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편 엔비디아와 TSMC 그리고 폭스콘이 대만에서 AI 슈퍼컴퓨터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AI가 타사 칩에도 개방될 예정이란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이에 이 소식에 힘입어서 오후장에서는 AI 관련주들이 시세를 좀 내주면서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하다가 현재는 좀 낙폭을 키워내는 모습입니다. 1.48% 하락하면서 21,52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로 중화권도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0.05% 하락 출발하였고요. 현재 0.06%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HSCI 지수는 0.82%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현재 0.28%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유틸리티 업종은 강세인 반면에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업종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도 오늘 그 4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좀 전반적으로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IT 중심으로는 좀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샤오미 중심으로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이 중국의 4월 이 경제 지표들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 생산은 예상보다 늘었는데 소비는 예상에 못 미쳤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4월 경제 지표 좀 보면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6.1%, 5.1%, 4%, 소비와 이 투자 지표가 좀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전월 대비 생산도 사실은 뭐 예상치보다는 상회를 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확실히 이제 4월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 영향이 좀 가장 컸고 소비 지표도 전반적으로 이제 관세 영향을 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구환신 보조금 이외에는 전반적인 부진한 그런 소비 양상을 보였는데요. 가전통신기기 판매는 그래도 좀 증가율 수준 자체는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지표를 살펴보면 주택가격, 신규 착공, 판매 면적 증가율은 그래도 이제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이제 상승세를 좀 지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선 도시는 그래도 이제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선 도시 부동산 가격은 하반기에는 좀 플러스 증가율 반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좀 부동산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행히 지난 이제 12일 날 미중 관세 협상의 일부분 이제 협상이 됐기 때문에 5월부터는 관세가 인하되고 일부 유예가 되면서 이제 수출은 점진적으로 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금리 지준율 인하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 6, 7월 지표는 그래도 이제 4월보다는 좀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판단입니다. 소비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참 중국인들 그 저축률도 높다는데 참 돈을 안 푸는 것 같습니다. 그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CATL이 또 내일 홍콩 증시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홍콩 증시에 좀 불을 지필 수 있는 어떤 촉매제로 기능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난 이제 12일 날 중국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이 CATL이 홍콩 거래소에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는데요. CATL은 한 1억 주당 최대 263억 홍콩 달러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예상 모집 금액이 약 40에서 50억 달러로 2021년 이후 홍콩 증시에서는 아마 최대 규모의 IPO로 기록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일 이제 정시 상장 예정이고 홍콩 IPO 진 기관 투자자가 500억 달러 청약을 신청하면서 30배 초과 청약을 기록을 했습니다. CATL은 이번 IPO를 통해 확보된 이 신규 자본의 약 90%를 헝가리 제1기, 2기 건설 투자에 사용할 계획인데요. 2022년에 이제 CATL은 헝가리 배터리 생산 기지 건설 투자를 시작을 했고 총 투자 금액이 73억 유로 정도, 건설 기간 한 64개월 정도, 총 3기에 걸쳐 진행되고 여기에 이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중국 이 성장 산업들 보면 미국보다는 홍콩 증시에 좀 IPO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미중 관세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미국보다는 이제 홍콩 증시로 유도를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중 관세가 유예가 되면서 6월, 7월 달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 단기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HSCI 지수 기준으로는 뭐 9,000선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5월 7일 날 이제 또 중국 정부가 금융시장 부양 패키지를 발표를 하고 내일 이제 LPR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3분기에 이와 같은 재정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속도를 낸다라고 하면 이번 CATL IPO를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홍콩 증시에 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연구님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중국이 미국 국채를 일본 다음으로 많이 들고 있는 나라였는데 이번에 영국에 이어서 3위로 밀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뭐 외환보유고에서 중국의 이 미국채 비중은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실히 이 트럼프 2기 들어서도 뭐 관세 전쟁 영향도 있고 뭐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2년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사실 미국채를 비중을 줄이면서 금 비중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외환보유고에서 보면 2022년 하반기 그 금 비중 자체가 3.3%에서 지금 4월 기준으로 7.4%까지 상승을 했고 미국채 비중은 30%에서 2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은 계속 금 비중 자체를 20%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은 사실 지정학적 투자적인 그런 리스크가 모두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몇 년간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손실 우려로 일부 매각한 부분도 있고요. 지정학적으로도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영향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외환 보유고 자산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이와 같은 부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